안녕하세요, 조영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와인 시음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시음이라는 것은, 와인 시음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와인의 현재 상태, 와인이 잘 익어왔는지, 건강한지, 또 균형감은 잘 맞는지 이라는 것들을 시각, 후각, 미각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죠. 와인은 온도에 매우 민감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차게, 레드는 약간 상온에 마시게 되죠. 화이트는 약 6도에서 8도 정도로 차게 먹고, 레드는 상황에 따라서 16도까지 먹는 와인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19도에서 21도 정도의 시음을 합니다. 그러면 화이트는 왜 차게 먹을까요? 바로 산도 때문입니다. 화이트의 중심 성분은 산입니다. 화이트의 품질 기준은 산도가 결정한다고 봐도 돼요. 그 산을 적절하게 억제해서 다른 맛과 균형을 맞춰주고자 화이트는 차게 먹습니다. 그럼 레드는 보통 차게 먹지 않고 상온에 먹지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향입니다. 그 향이 차갑게 먹게 될 경우 많이 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향을 많이 발산시켜주고자 상온에 마시게 되는 것이죠. 녹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녹차에 따뜻한 녹차와 아이스 녹차가 있을 때 어떤 게 좀 더 향이 많이 피어나던가요? 따뜻한 녹차일 겁니다. 그런 연유로 레드는 차갑게 먹지 않고 상온에 먹고, 화이트는 산도 때문에 차갑게 먹는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와인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음할 때 내 색을 보고 와인을 평가하는데요. 색을 통해서 와인의 무엇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와인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와인이 초롱초롱한지, 맑은지, 부유물은 없는지 그걸 알아보는 것이죠. 맑고 초롱초롱할수록 건강한 와인입니다. 또 하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시각을 통해서요. 시간적 개념으로 얼마나 흘러왔는지, 즉 몇 년 정도 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믈리에들이 보통 와인 블라인드 테스팅 할 때 이 색을 보고 빈티지를 맞히는 경우들이 많죠.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로 만들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약간 푸르스름한 색이 나다가 거의 오렌지 컬러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레드 와인은 적포도로 만들죠. 그래서 보랏빛 컬러가 나다가 결국 벽돌 색깔을 거치면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색의 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색을 볼 때는 하얀 천이나 하얀 바탕이 좋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울여서 글라스와 와인이 닿는 그 테두리 컬러를 보는 것이죠. 림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 컬러가 어느 컬러인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흘러왔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색을 나타내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보통 3대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색상입니다. 색상은 와인의 고유한 색이죠. 청포도로 만들어서 화이트색, 적포도로 만들어서 레드색, 포도가 갖는 고유의 컬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광택입니다. 광택은 와인에 갖고 있는 산도와 관계되어져요. 그래서 와인이 반짝반짝 얼마나 초롱초롱 빛이 나는지, 반짝반짝 빛나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깊이죠. 색상의 농도, 얼마나 깊은지, 잘 익어가고 있는지, 색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색을 통해서 와인을 평가하는 것은요,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시간적 개념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향을 통해서 와인의 무엇을 알아볼까요? 와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은 크게 아로마와 부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아로마는 과실이 주는 향입니다. 과실이 갖고 있는 그 향을 나타내는 것인데, 아로마에는 보통 체리 향이라든가 사과 향이라든가
포도향이라든가 포도가 줄 수 있는, 포도라는 과실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향을 아로마라고 합니다. 다음에 부케라는 향이 있는데요. 부케는 원래 없었던 향이 숙성되면서 생성되는 향입니다. 그래서 이 향을 통해서는 숙성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성의 깊이를 좀 더 알아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아로마가 강한 와인은 좀 어린 와인이다. 부케가 강한 와인은 좀 더 숙성이 진행된 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향들은 어디서 올까요? 그게 품종, 산지, 발효 과정, 또 우리가 보관 과정 이런 데서 나타나는데요. 포도 품종에서는 포도 고유의 품종이 갖고 있는 고유의 향들이 있습니다. 레드 같은 경우에 까베르네 소비뇽, 시라, 메를로, 피노누아 등등 품종이 갖고 있는 고유의 향이 있겠고요. 화이트도 마찬가지겠죠. 샤도네, 소비뇽 블랑, 리슬링 등등 고유의 향이 있겠고, 또 하나는 생산지, 산지가 주는 향입니다. 식물은 한번 심겨지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산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이 어떤 토양인지, 햇빛의 양은 어떠한지, 또 기후 조건은 어떤지, 그것에 따라서 와인에 포도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 와인의 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향입니다. 발효 온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발효 온도 조절을 하면 총 발효 어떤 과정, 시간의 차이도 생겨지겠죠. 또는 오크통을 어떤 걸 사용했느냐, 또 오크통 안에 토스팅을 얼마나 했느냐. 일반적으로 숙성하기 위한 오크통은요, 오크통 안에 토스팅이라 해서 태웁니다. 그 태움의 정도를 어느 정도 했느냐, 또 그리고 몇 개월 정도 숙성을 했느냐 등등, 이런 발효 과정에 의해서 또 생성되는 향들이 있죠. 다음은 보관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병입 보관이라고 하는데, 와인이 다 만들어지고 병입된 이후에 보관 상태에 따라서 아주 어두운 데서 잘 한 14도 전후되어지는 7, 80%의 습도가 있는 그런 곳에서 잘 보관되어졌으면 아주 풍부한 향을 낼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보관 공간, 보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면 또 다른 향이 묻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향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같은 와인일지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향은 아로마와 부케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아로마는 과실의 향, 부케는 숙성향. 또 그 외에 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품종, 산지, 또 발효 과정, 또 우리 보관 환경, 이런 것에 의해서 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향을 우리가 시음하면서 향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어주는 경우가 있죠. 스월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왜 할까요? 향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 향들을 잘 섞어서 좋은 향들을 피어나게 하기 위함이지요. 다음은 맛인데요. 맛을 통해서 와인의 총체적인 평가를 해주는 과정입니다. 당도는 어떤지, 산도는 어떤지, 균형감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이죠. 우선 당도입니다. 당도는 드라이한 정도입니다. 내 혀를 통해서 정말 달게 느껴지는지 달게 느껴지지 않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다음은 산도죠. 산도는 와인의 품질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화이트 와인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산도가 얼마나 거친지, 또는 라운드한지, 풍부한지, 또 빈약한지, 이런 것에 따라서 와인의 어떤 수준이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맛을 통해서 또 알아볼 수 있는 건 탄닌입니다. 레드 와인에서 주로 나오는데요. 탄닌은 침용 과정에서 우러납니다. 침용이라 하면 포도의 성분들이 와인으로 옮겨지는 과정, 포도 껍질, 씨앗 이런 데서 색소라든가 탄닌 같은 것들이 우러나는 과정을 침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침용 과정에서 탄닌이 우러나죠. 탄닌은 주로 포도 씨앗이나 껍질에서 우러나게 됩니다. 산도와 함께 레드와인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성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탄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입안이 좀 뻑뻑해지거나 입안이 좀 오므러지거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탄닌의 정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와인의 균형감이죠. 탄닌, 산도, 당도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균형을 잘 이룰 때 우리는 참 좋은 와인이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느꼈을 때 입안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은 균형이 잘 맞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음한 와인을 언어로 표현해 보는 것도 매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신 와인이 드라이한지 스위트한지 헤비한지 라이트한지 이 표를 보면서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한데 헤비할 수도 있고 라이트할 수도 있고, 스위트한데 헤비할 수도 있고 라이트할 수도 있겠고요. 또 중간 지점에 그 맛이 모여서 미디움 스위트, 미디움 드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오늘은 와인 시음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